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틀리기 쉬운 15문제 이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고로 여기 보시면은 상품, 이거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상품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의 토지와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토지는 우리나라 특성상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사고가 있고, 두 번째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아직 수익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모두 골라보자. 자, 누구하고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형자산인 건물,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말해요. 다리나 교량 같은 거, 이러한 것들도 뭐가 된다? 감가상각하는 대상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고로 가와 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토지와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자,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있을 유, 형태가 있다는 거죠. 유, 있을 유,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식별이 가능한 이 비화폐성 자산이죠. 현재 건물이나 이러한 것들은 현금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비화폐성 자산이 맞고, 자, 판매를 목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형자산이 아니죠.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자산에는 토지와 건물과 비품,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 가끔 나오면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원가에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되려 그러면 일단 취득, 이 취득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취득. 처음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뭐다? 취득 원가에 플러스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시운전비, 처음 유형자산 같은 것을 이제 가동시켜 볼 때 들어가는 시운전, 기름도 필요하고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은 다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이 재산세만큼은 이건 해년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 14번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잘 틀려요. 여기 보시면 이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 연구비하고 개발비하고 헷갈려들 하시는데, 개발비는 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개발비는 이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면은 무형자산. 성공했다. 그럼 무형자산. 실패했다.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한 방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실패할 수가 더 많죠. 그럴 때는 이 연구비에서 연구비는 어디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거.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임차 보증금은요, 임차 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니죠.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소프트웨어, 특허권, 개발비.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하지요. 특정한 발명을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죠. 특허권 같은 거. 자, 비유동자산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핵심 포인트가 뭐가? 여기 보시면 경상, 연구, 개발비.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비는 성공한 것이고, 앞에 경상자 혹은 그냥 연구자 이런 거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거예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출되긴 됐는데 실패했다. 성공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럴 때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항공이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죠. 이 월할 계산. 왜 월할 계산이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처분하기 때문에 이 월할로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일단 방법이 정액법이다.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다. 자, 그거지 않습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 120, 잔존 20, 내용연수 5년. 방법은 정액법.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공식을 보시면 정액법 공식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내용연수 분해. 쭉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자, 분자를 취득원가에서 자, 잔존 가액을 빼셔가지고 잔존 가액을 빼셔갖고 결과적으로 나누죠. 자, 뭘로 나눈다? 쭉 보시게 되면은 내용연수로 나누시는 거죠. 내용연수로 나누셔야 돼요. 자,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 자, 5로 나누시는데 그때 지금 취득원가가 120에서 20 빼갖고 100만원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로 나눕니다. 5로 나눠서 자, 얼마 나왔겠습니까? 자, 20만원씩이죠? 자, 20만원씩 해서 자, 1년에 20만원씩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2016년도 10월 1일날 100만원 현금 받고 비품을 처분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자, 10월 1일자 자, 분계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10월 1일자 자, 대변 쪽으로 일단 뭐가 나간다? 이 필요한 비품. 자, 비품 120만원짜리 나가겠죠. 취득원가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 이쪽에는 항상 두 번째 빼주셔야 될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감상루. 자, 감상루 금액은 1년에 20만원이었었습니다. 1년에 20만원이었었고 여기다 20만원만 빼시는 게 아니죠. 20만원은 누구 거? 2015년 거.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016년 것도 10분에 10월달 1일날 그랬기 때문에 20만원을 갖다가 자,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9개월 거, 9개월. 자, 12분의 9. 자, 1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20만원 나누기 12달 하시면은, 자, 한 달 거가 나오죠. 12달. 거기다 곱하기 9를 하셔가지고, 계산된 금액이 15만원 나옵니다. 15만원.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원과 15만원 합치셔가지고, 여기가 35만원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 받은 부분이 얼마다? 현금 받은 부분이 100만원이지요. 자, 고로 여기 차변의 합을 다 더해 보시면은 135만원이죠. 135만원. 그렇기 때문에 대변 쪽에다가 유형자산을 처분해 갖고 생긴 이익이 얼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손실이 아닌 이익이 생겼고 금액은 15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중간에 이 월할 계산 나올 수 있다. 월할 계산이 왜 나왔느냐? 이렇게 10월달 중간에 처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12분의 9를 왜 해줬느냐? 자, 1년 거가 20만원이고 그 중에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분에 대한 비용, 감가상각비는 같이 여기다 누계액 쪽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액법은 일정 기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거죠. 정액법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액이 정해져 있어. 딱 정액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률법은 자, 이 부분 나오면은 얘는 초기 감가상각을 적게가 아니에요. 크게 인식하는 거죠. 정률법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돌아가죠. 사용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벌써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쉬거나 글을 쓰지 않고 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생산량 비례법은 뭐 석탄 채굴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것이죠. 이는 내용 연수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잘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설명. 딱 봐도 A는 뭘 설명해 놓은 것입니까? A는 보시다시피 정액법이죠. 자, 항상 일률적이니까요. 그리고 B는 뭘 말한 것이다? 이거는 정률법을 설명해 놓은 거죠. 정률법. 자, 그렇다면 A는 벌써 이건 틀렸네요. 자, 벌써 이 부분은 정률, 이 부분은 틀렸고요. 여기는 자, B도 틀렸죠. 이것도 정률이고 이게 정액이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A는 매 기의 감가상각 금액이 일정하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 설명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B의 경우는 내용 연수 경감에 따라서 점점점 체감하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만 보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4번 되겠습니다. 4번. 다 알아.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하지요.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수익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내용 연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금액을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연간 감가상각비 금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잔존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연간 감가상각비 금액은 증가한다가 아니죠. 감소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100만 원짜리 잔존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100만 원을 10년 감가상각한다고 만약에 하자 그러면 10년으로 나누시면 1년에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잔존 가치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100만 원짜리에서 만약 잔존이 50만 원이라고 했다 쳐보세요. 그럼 남아있는 게 50 빼시면 50을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5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감소.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잔존 가치가 늘어나면 연간 감가상각비 금액은 감소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보셔야 될 것이 방법이 뭐냐, 요 방법이죠. 이렇게. 그리고 내용 연수와 정액국 공식은 내용 연수분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즉 200에서 20을 뺀다. 그러면 220에서 20을 빼니까 200만 원을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은 40만 원 나오겠죠. 자, 이 정도는 암산이 되죠. 자, 해서 이렇게 해서 4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여기 보시면 취득했을 때 부대 비용 같은 것도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더해갖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항공의 2019년도 7월 1일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힌트를 줬어요. 무슨 힌트를 줬다? 월할 상각이다. 그 말은 7월 1일 날에 이렇게 중간에 판다는 거죠. 기계장치를. 그랬을 때 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금액이 달라져요. 1년 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침착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계장치 80만 원 있고요. 내용 연수가 4년입니다. 4년. 잔존이 없는 상태예요. 고로 여기서 계산 금방 되죠. 80만 원을 자, 잔존이 없는 상태니까 바로 그냥 4로 나눠 보시면은 20만 원씩 자, 1년에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38만 원에 현금으로 팔았어요. 자, 그런 상태라면은 여기다가 자 7월 1일 날짜니까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대변 쪽에 기계장치 자, 80만 원짜리 나가고 그리고 차변 쪽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 두 번째 해주셔야 될 게 감상누지요. 자, 앞에 2017년도 거 여기가 17년도니까 자, 몇 번이나 그동안 결산을 치렀겠습니까? 2017년도 한 번, 그리고 2018년도에도 한 번, 일단 두 번은 완벽하게 1년 단위로 치렀으니까 여기가 금액이 일단 40만 원 된다는 거죠. 이 금액을 40만 원을 쓰시고 40만 원. 자, 이걸로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2년치죠. 여기 7월달, 즉 6개월 사용한 거. 2019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6개월 사용한 거니까 1년에 2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자, 여기 지금 2019년도 1월부터 언제까지? 6월까지 사용한 금액, 자, 그 금액 여기 10만 원, 10만 원 이 부분까지 더해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의 금액은 50이었던 거예요. 50. 자, 50인 상태인데 이거를 현금 주고 여기다가 38만 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잘 판 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보시면 50, 88만 원 나왔으니까는 이 부분에다가 8만 원만큼 뭐가 생겼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8만 원만큼.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8만 원이 생겼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업의 2019년 결산 시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방법이 보니까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이고,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것이 월할상각이라고 했고요. 여기 기계장치하고 비품하고 종류가 두 종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 따로 해서 얼마, 그리고 비품 따로 해서 얼마,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감가상각비 금액을 기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계장치 거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빼는 거지 않습니까? 정률법 공식을 보시게 되면 정률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상료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를 빼고 거기다 곱하기 정률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30만 원에서 20만 원 빼갖고 10만 원 나왔죠. 자, 여기서 10만 원 하셔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바로 몇 퍼센트? 20% 하시면 되니까, 자, 얘는 2만 원 나왔습니다. 얘는 2만 원. 자, 그런 다음에 밑에 거는 비품 10만 원을 취득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취득했을 당시는 감가상각 누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곱하기 뭐 하실 수 있다? 정률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2만 원.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서 바로 2만 원 해갖고 2만 원에서 4만 원 하면 틀리겠죠. 자,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다? 7월달.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7월달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달 것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고로 나누기 2를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나누기 2 하셔가지고, 자, 나누기 2 하시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12분의 곱하기 12분의 6. 자, 12달 중에서 6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 결국 여기가 만 원 나오겠죠. 고로 여기서 답은 2만 원과 만 원 더해서 3만 원.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이 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2번. 다음에, 자,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건물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 자, 건물의 금액을 보시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 거기다가 취득세, 중개인 수수료 이런 건 더해 주셔야 되고, 취득한 후에 이런 거 있죠? 취득한 이후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고로 답이 몇 번이다? 3번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시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감가가. 자, 그만큼 건물, 여기 지금 1,000만 원 나왔죠? 감가상각 누계가 400만 원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거? 1월 1일 기초입니다. 기초. 자, 그런 다음에 6월 30일 처분 시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5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6월 30일 날 분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겠다. 6월 30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여기다 50만 원 쓰시고, 대변 쪽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감상료 50만 원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었겠죠. 고로 여기가 400하고도 50만 원 합쳐져 갖고 12월 31일 되었을 때는 450만 원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가. 그래서 이 부분이 452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 450이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구나. 그렇다면 이걸 600이 처분했다고 하니까 분계 한번 해볼까요? 처분시 분계. 자, 6월 30일 날 처분했을 당시 분계는 대변 쪽으로 자 빼주십니다. 뭘 뺀다? 건물을 뺀다는 거죠. 건물. 1000만 원 빼시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렇게 하고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에 돼 있던 부분 감상루 그래서 금액은 450을 빼시고요. 이렇게 450을 빼시고 지금 600이 처분했으니까 현금 받았는지 보통예금 받았는지는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긴 1000만 원이고 여긴 1050이니까 아 50만큼 뭐가 생겼다. 유형자산을 처분한 이익이 생겼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1번 되겠죠. 자, 1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6월 30일자 처분시까지의 감가상각비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5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0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450이다.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 자, 그 다음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빼는 거죠. 고로 감가상각 누계를 계산하셔야지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여기 2016년도가 취득 1이라고 했고 지금은 2018년도 결산이라고 했으니까 결산을 몇 번 치렀다고 보실 수 있어요. 2016년도 12월 달에 1차 했고요. 2017년도 12월에 2차 했겠고요. 2018년도 또 12월에 지금 3차 결산 후 지금 3차까지 하고 난 후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셔서 이 취득 원가에서 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10년으로 나눠보시면 1년에 얼마씩 1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도 10만원 밑에도 10만원 해서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이죠. 30만원 그래서 30만원을 빼가지고 결과적으로 70만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30만원 이 합계가 지금 보시다시피 30만원 되는 거죠. 30만원이고 여기 앞에 취득 원가 해서 앞부분에 취득 원가 10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빼야지 되는 거니까요. 답은 70만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에도 보시면 2016년도 1월 1일 차량 운반구 구입한 차를 2018년도 1월 1일 600이 처분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해가 얼마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겠어요 하시면은 자, 일단 천천히 분계를 생각해 보시게요. 2018년도 1월 1일자에 자, 대변 쪽으로 뭘 뺀다? 지금 차량 운반구를 빼는 거죠. 차량 운반구. 그렇게 하고 차량 운반구 빼시고 이쪽에다가는 감상루를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처분을 했을 때 처분 지금 금액이 자, 여기다가 처분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보통예금 뭐 이런 거 처분 금액을 딱 쓰시고 나면 이때 이제 차량 운반구 금액보다 이쪽이 크면 여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고 이쪽이 작으면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겼을지 손실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고 한 거죠. 손실이나 혹은 이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자, 요거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운반구는 보시다시피 1000만원이고 이제 감가상각 누계 구하는 게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1000만원 잔존 200이고요. 방법은 정액법이고 자, 월할 상각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월할인데 이게 딱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1000에서 200을 빼니까 800이고 800만원을 5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거 감가상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눠보시면 얼마 나왔어요? 5로 나눠보시면 800만원 나누기 5로 딱 나눠보시면은 160만원씩 나왔어요. 1년에 160만원씩 거기다가 곱하기 지금 2016년도 한 해 지나갔고 2017년도 한 해 지나갔고 해서 두 번 지금 결산 치른 거니까 여기가 320이 나왔다는 거죠. 320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얼마다?
여기가 바로 320이 되는 거죠. 320.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통예금 지금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600이 처분했으니까 여기가 또 600이 되는 겁니다. 고로 차변의 합이 920이니까요. 80만큼 손해가 났네요. 이해되시죠? 여긴 1000만 원이고 여긴 920이니까 처분 손실이 생겼습니다. 처분 손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항공상사의 비품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품의 처분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셔가지고 이 비품 처분 금액 계산하시려면은 대변 쪽에다가 비품, 자, 처음에 구입했던 원가가 나가는 거죠. 여기는 비품의 원가가 나간다. 57만 원. 그렇게 하고 이쪽에다가는 뭘 쓰셔야 돼요? 감상료를 쓰셔야 돼. 근데 여기 기초 거죠? 5만 원. 그리고 단기 거 감가상각비가 30이니까 결과적으로 저걸 합쳐주시는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35만 원을 이렇게 합쳐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분 손실이 생겼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여기가 5만 원인 거예요. 고로 이쪽은 보시다시피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57만 원이니까 자, 처분 금액은 얼마? 처분 금액은 결국은 17만 원이어야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항공상사는 2015년 1월 1일 기계장치 자, 300만 원을 취득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비와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구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공식의 대입을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에서 뭘 빼시고 이렇게 잔존을 빼셔가지고 잔존 가치를 빼셔가지고 나누기. 자, 내용 연수로 나누시면 돼요. 내용 연수. 자, 그러다 보니까 취득원가가 300이고 잔존이 20이에요. 자, 그렇게 빼서 보시면은 여기가 얼마 나왔어요? 280만 원. 280만 원을 몇 년으로 나눈다? 7년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보시면은 280 나누기 7 하니까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에 40만 원씩. 4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15년도 1차, 2016년도 2차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5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을 하는 겁니까? 15, 16, 17, 18년도까지 지금 4차 결국 10월 31일까지니까요. 4번 하는 거죠. 4번. 그래서 40만 원 곱하기 4 하시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4 하시게 되면은 4, 4, 16 해가지고 160만 원이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이 누계액. 그렇죠? 160만 원 누계액이고 감가상각비 금액은 금액 1년 거는 40이고 누계가 160인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기 연수를 잘 세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이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해보시게요. 자, 대변 쪽으로 자, 뭘 빼신다? 차를 빼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금액이 이 구입했을 때 500하고 취득 부대 비용 보이지요? 이런 게 함정인 거예요.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550을 빼시고 그리고 차변 쪽에는 감가상각 누계 감상료를 빼는 거죠. 감상료 220을 빼셔가지고 현재 이 차의 장부 금액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얼마 했느냐? 매각을 300에 매각을 했다는 거죠. 300에. 고로 여기 보시면 여기는 520이고 여기는 550이니까 처분 손실 생겼습니다. 처분해서 손실 생긴 금액이 지금 얼마가 생겼다? 3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